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봉 단타 매매에 대해서 복귀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들의 호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트 뭐 필요하죠. 차트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기 좋은 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기 좋은 떡, 보기 좋은 케이크, 맛있어 보이는 거. 종목을 봤을 때 아우 이거 뭐 구질구질하고 뭐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도 안 올라요. 그렇죠? 사도 안 오르고 일단 누가 봐도 좋은 먹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 먹기 좋다는 뜻은 이 종목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많다는 거죠. 자, 매집봉이라는 신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매집을 했다. 누군가가 종목을 샀다. 이 주식을 샀다. 그 샀다라는 이유는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가격대, 그 사람들 좋은 가격대 싸게 팔아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좋은 가격에 내다 팔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개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이와 같이 이쁜 모양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돈을 투자한 집단이 수익을 내서 나오겠다라는 당연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주식을 샀는데 손해 보려고 샀겠어요? 아니죠. 그 수십억을 투자한 만큼 뽑아 먹으려고 산 거죠. 그때 발생하는 게 무엇이다? 바로 차트상의 신호, 장부에 적혀져 있는 변하지 않는 숫자. 장부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금전출납부 한국거래소하고 금감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장부 속일 수 없죠. 그 장부가 뭐예요, 여러분들? HTS에서 보이는 요 신호라는 거죠, 신호. 차트, 주가, 지금 현재 주가, 그리고 시가, 고가, 종가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 속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키움증권 차트를 조작을 해가지고 대신 거하고 싱 아니면 이트레이더 그런 거랑 다 틀리게 차트 조작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절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 이 차트를 장부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뉴스가 있느냐 이걸 이제 복합하는 건데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질 때 가장 강력한 반발 매수세 유입, 추가 상승을 유입시킬 수 있는 라인은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선, 그 지지선에서도 어떤 거, 항상 있는 지지선의 위치가 아니라 뉴스가 많이 터진 시점의 지지선, 그 지지선을 돌파 후 눌림이 올 때 잡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바라는 자리지 않습니까? 기준봉, 여기 지선 상단, 중단, 하단, 여기를 우리가 노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께 오늘 문자가 다들 나가셨을 거예요. 회원님들한테 문자가 다 나갔는데 자, 그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준봉 단타 매매 종목 왈리, 미디어플렉스, IHQ, 산성 LNS, 에이스테크 몇 종목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종목입니다. 다섯 종목 중에서 지금 오전장 마치고 왈리, 미디어플렉스, IHQ, 산성 LNS 네 종목 수익 실현하고 에이스테크는 시작하자마자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안 됐습니다. 네 종목 잡아서 네 종목 모두 수익 실현을 했고요. 이제 기준봉은 여러분들이 다들 보실 줄 안다. 그쵸? 네, 윗꼬리, 아랫꼬리, 거리랑 그리고 차트의 역사적인 반복성 이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는 기준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봉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봉이 진짜 기준봉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기준봉인가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노리고 만든 기준봉은 반드시 그 지지선의 중심가에서 숨길 수 없는 차트의 움직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어. 그냥 그런 것들은 지지가 되지 않아요. 지지가 관리가 안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퉁인가 짭퉁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죠. 진퉁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호재가 뭉쳐 있어야 돼. 이 지지선 라인에 호재가 뭉쳐 있어가지고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자, 여기가 기준봉이잖아요. 자, 여기가 기준봉이면은 이 기준봉의 중심에 호재가 가득 차가지고 밀린 거 던지고 나가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던졌을 때 한 명이 던졌을 때 나머지 두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은 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반등이 나오잖아요. 왈리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봉의 지선을 찍고
찍고 몇 퍼센트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완리는 어떤 호재가 있는가? 차트는 뭐 이제 다들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호재야. 뉴스 분석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승부가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네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네 종목이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최소한 몇 개의 호재가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회원님들? 아무리 못해도 종목을 거래할 때 그 종목에는 최소한 3개 이상의 호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개 약해요. 하나가 많이 배신하는데 많이 던져버렸어. 그럼 2개의 호재로서는 버티기 힘들어요. 무조건 호재가 많은 게 최고입니다. 이 호재는 절대 중첩되면 안 돼요. 중첩되면 안 돼요. 성격이 다른 호재가 3개 이상. 상한가를 갖다 그냥 상한가 갖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냥 상한가 가는 게 어딨어. 명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한가를 가겠죠. 명분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상한가가 치는 종목들은요. 지금 이 상한가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상한가. 뭐 때문에? 뭐 진호생명과 왜 상한가 갔어? 왜 상한가? 휘닉스홀딩스는 왜 상한가 갔어? 다 이유가 있어요. 3개, 4개, 뭐 심지어 뭐 5개, 훨씬 많은 상한가를 보유한 종목도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종목들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완리 어떤 호재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은 다음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완리 첫 번째, 중국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나라마다 그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바이의 무슨 건물, 건축물로 뭐 프랑스 어디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마천루 대열에 좀 합류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 중에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합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엄청난 마천루를 지어버리겠다. 마천루. 그리고 여기서 웃긴 게 마천루에다가 그 안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 도자 타일인가? 하여튼 새로운 이제 디자인, 화려한 무늬의 이제 타일들인데 그런 이제 새로운 타일들로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또 선풍적인 인테리어, 리모델링 또 바람이 불고 있대요. 그러면 건축업 계속 건축업이에요. 타일 건축업, 뭐 중국 건축업, 거기다 한중 FTA로 중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한 회사들이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중 FTA 관련주로 해서 또 중국 상장사들 이런 것들이 히트고 그럼 이미 몇 개예요? 중국에서 도자 타일, 새로운 패턴의 타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이 한국에 마천루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한중 FTA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 국내 마천루 경쟁에 뛰어서 국내 마천루 경쟁에 중국이 가세한다. 한중 FTA에 대한 수혜. 중국 건축 업체들이 디자인 변화에 따른 타일에 관심 급증. 네 번째, 삼성 레미안의 공급 수혜. 그럼 벌써 몇 개요? 4개 이상 되죠.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이것보다 더 많아. 지금 오늘 완리의 주가를 갖다가 무진장 띄워놓은 이 주된 내용. 그 중에 하나는 요 뉴스죠. 요 뉴스 하나 잠깐 화면 보여드리고. 자, 여기 있죠. 이 뉴스. 국내 마천루 경쟁에 중국이 가세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현장에서 지은 초고층 빌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국내 초고층 빌딩들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안에 최고로 높은 마천루 경쟁이 한창인데 중국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높은 건물인데 그게 중국이 만든 회사야. 중국이 만든 건물이야. 웃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가장 높은 건물이 중국 회사 건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자 타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추세라는 거죠. 완리 종목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리 보시면은 자, 완리 고부가 가치 제품인 도자 태양열 타일과 테라코타 패널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중국 복건성 장저우시에 설립한 신규 법인으로 현재 공장과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다. 초박형 통채 타일, 앤틱 타일 매출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단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하였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완리는 이와 같이 복합 호재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자, 완리 매수가가 여기죠.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 종목 산성 LNS 할까요? 자, 산성 LNS. 산성 LNS는 제가 교육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요코 관련주 대장주입니다. 요코 관련주 대장주. 왜? 자, 이 산성 LNS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장품 뷰티 코리아입니다. 당연히 한중 FTA 되죠. 그리고 11월 뭡니까 여러분들? 요코 관련주 포함되죠. 수능 끝나고 제가 지난주에 무슨 교육을 했나요? 수능이 끝나고 남자는 게임방, 여자는 몸 가꾸기, 화장, 여드름 치료, 산성 LNS 여러분들. 마스크팩, 화장품, 줄기세포 화장품.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100%올 가을 시즌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네, 구분을 지어서 말한다면 첫 번째, 수능이 종료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났죠. 청소년들의 피부 가꾸기에 관심이 높아진다. 마스크팩 등 미용 상품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관련주죠. 두 번째, 요코 화장품 구매 시즌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또 한 몫을 하고 있죠. 세 번째,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샀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요? 기준봉에서 기준봉인데 양매수 터지면은 반등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개미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양매수를 때렸으니까. 그게 세 번째 호재. 네 번째, 크리스마스 시즌에 결혼 시즌이죠. 선물용품이 많이 팔릴 거예요. 거기다가 산성 LNS는 여러분들 골판지 박스 제조하잖아요. 선물 포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종이 업종에 대한 제지 업종에 대한 연말 특수가 이번 또 시즌 기다리죠. 그러니까 차이나 하우란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몇 개예요, 벌써. 다섯 개. 호재가 이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다섯 개. 이러면은 주가가 반등 날 수밖에 없죠. 이 중에서 가장 빠우가 셌던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때렸다라는 거. 산성 LNS.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침에 산성 LNS가 가장 빨리 들어왔어요. 그렇죠? 사자마자 바로 반등 나와버려가지고 게임이 끝나버렸죠. 여기서 사자마자. 산성 LNS가 양매수 덕에 가장 빨리 반등이 나왔습니다. 고점인데도 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때려 넣은 거 보면 많이 기대하고 있나 봐요. 지금 상당히 고점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수익 실현 종목 IHQ 보도록 하겠습니다. IHQ 기준봉이 참 여기 예쁘게 나왔어요. 그렇죠? 추세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도 밑에서 일어났고. 자, IHQ 보도록 하겠습니다. IHQ 어떤 호재입니까? 어제 교육방송에서 설명드렸죠. 어제 교육방송에서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요즘에 재밌다 합니다. 인기 있대요. 그래서 피노키오 관련주 제가 공략하라고 그랬죠. 그게 IHQ예요. 그리고 웹드라마 관련주 공략하라고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회원님들? 웹드라마 제가 어제 뉴스 보여드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웹드라마 장혁. 장혁이 지금 주인공이다. 장혁 히트메이커다. 실패 안 한다. 그리고 요즘 웹드라마에 삼성전자, SM 뭐 중국 대기업들 웹드라마에 정말 눈독 들이고 있다. 왜?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얼마든지 웹드라마 편안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웹드라마 반드시 공략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장혁, 거기다가 IHQ가 또 피노키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IHQ는 신호 나오면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호재 웹드라마의 인기 급부상으로 삼성전자 및 SM 등도 웹드라마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호재 피노키오로 SBS와 수십억대 공급을 계약했다. 세 번째 여기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이 다양한 활동폭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 CF. 네 번째 한중 FTA에 따른 수혜. 이 만들어 놓은 저작권 있는 드라마나 영상물에 대해서 보안 장치를 그 안전 장치를 해주는 거죠. 뭐 불법 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수교. 그래서 일단은 뭐 IHQ 또한 우리가 기준봉 단타 매매로 공략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침에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매수가 되었고 수익 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뭐였었나요? 마지막 종목이 미디어 플렉스. 미디어 플렉스는 좀 번외편이었습니다. 이걸 잡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잡았어요. 왜 잡았느냐? 지금 몸통을 보세요, 몸통. 여기 몸통을 보시면은 1.16에서 5.9예요. 기준봉이 아니죠. 기준봉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지와 저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뉴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뉴스가. 자, 땡겨 볼게요. 지지와 저항. 야, 이런 데 보시면은 기준봉. 그렇죠? 기준봉 하나 터져 주고 그리고 또 기준봉 터져 주고 또 기준봉 터져 주고 이 적정 이 가격대에서 과거의 차트도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 얼마나 예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명확하고 예,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네, 장 분위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예, 꼬리가 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예, 그렇게 판단을 했고 호재가 너무 많이 너무 진짜 강하니까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 추천을 드렸죠. 시간 장전 호가에서 점화에 있길래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냥 잡자 잡자. 우리 회원님들도 장전에 이렇게 점화갔던 애들은 오를 가능성이 크던데 라고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죠.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장전 호가에 악재 없이 호재밖에 없는데 점화로 밀고 있다. 그런 경우는 장 마감할 때 오르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요. 예. 그래서 미디어 플렉스를 여러분들과 공략을 했는데 결국 뭐 잘 샀죠. 예, 밑에서 예, 또 아침 시작하자마자 매수되고 바로 이제 또 급등을 해서 수익을 실었는데 미디어 플렉스는 그러면 어떤 호재가 있느냐?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호재? 자, 먼저 첫 번째 미디어 플렉스의 호재. 중국 대형 미디어 그룹인 화이브라더스와 공동 작업으로 중국 진출한다. 드디어 우리나라 한류의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영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함을 선언을 했죠. 두 번째, 중국에서 이민호의 이 인기는 대박입니다. 김수현, 이민호 이 두 명이 중국에서 난리거든요. 김수현만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호 씨 장난이 아닙니다. 이민호 주연의 강남 1970이 내년 봄에 봄이 아니죠. 1월 달이니까 겨울인데 겨울에 개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중국 기대가 장난이 아니고요. 세 번째, 한중 FTA 아까 ICQ랑 똑같습니다. 한중 FTA로 영화 배급 및 제작 업체에 대한 저작권 등의 안전 보호 장치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김수현하고 이민호하고는 또 잽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또 이민호와 다른 배우들을 합쳐보면 또 잽이 안 돼요. 예,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는데 뉴라고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이제 그또 엔터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상장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다음 달 12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동종업계의 좀 큰 기획사라든가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동종 업종이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쫙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은행이라든가 뭐 다른 중공업이라든가 무슨 회사가 뭐 한다 그러면 값이 쫙 올라오는 그 동종 업계의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해서 미디어플렉스는 뭐 하나 둘 셋 넷 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도 호재 4개잖아요. 위로와 같은 복합 호재로 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매 복귀를 오늘 11월 20일 매매 복귀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나왔죠. 예, 왈리, 미디어플렉스, IHQ, 삼성, LNS,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에이스테크는 좀 아쉽게도 예, 우리가 시작과 함께 놓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근거리 통신망 NFC 기능이죠. NFC 기능 요게 활성화될 겁니다. 어제 교육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아쉽죠? 여기 찍었으면은 이것도 분명히 반등이 나왔을 텐데. 자, 그래서 지금 네 종목 복귀를 했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예, 매매 뭐 수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될 거는 종목이 오를 만한 호재,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이 오를 만한 이야기거리, 재미난 이슈, 사람들의 흥미, 사람들의 이제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반드시 종목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총 4종목에 호재가 몇 개요? 엄청나죠? 엄청나.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기준봉이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내일은 금요일이죠.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교육방송 어제 교육방송 이제 집중해서 들은 공개방송 회원님들이라면 오늘 참 재미난 하루가 되었겠죠.